이번엔 북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신도시 위치하고 있는 덕계동 다목적 상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규모적인 부분에서 서구권 최대 대규모의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7호선이라든가 GTX의 영향으로 교통개발 호재까지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다목적 상가에 맞춰서 밀집될 수 있는 인구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학세권의 구성 요소,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상권 형성이 기대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양주 신도시를 또 추천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 지역에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1호선 덕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목적 상가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면적 3,500제곱미터의 그런 연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덕계공원 사거리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점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병원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차가 들어갈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물의 미래가치 우수한 그런 추천 포인트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1호선 우리 덕계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다목적 상가를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입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주 신도시는 서울 동북권 지역에서 수도권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는 위례 신도시의 거의 2배가량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판교 신도시의 1.2배 정도가 되고요.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에는 옥정지구라든가 또는 회천지구 바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서 두 지역의 간선도로가 만나는 그런 교통의 핵심적인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목적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주 행정타운이라든가 또는 테크노밸리 등 양주시의 대표적인 그런 개발 사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주 신도시의 중심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선도로 회천남로하고요. 이제 서울로 진입하는 3번 국도 평화로가 바로 인근에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 1호선을 같이 함께 연계를 해서 대중교통편으로도 서울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1호선을 따라서 이제 도봉구라든가 서울의 도심 지역인 이제 동대문 시장 그리고 종로, 서울역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 같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선들을 또 환승할 수 있는 1호선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모습들도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리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배후 주거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지역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역에 지금 현재 1호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7호선의 연장선 사업과 그리고 GTX C라인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하는 GTX C노선이 바로 이곳 한정거장 위치하고 있는 덕정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강남까지 18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GTX 광역철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정부 위쪽의 양주 신도시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이 아닌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C노선의 획기적인 그런 교통의 전략들을 좀 세워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사업도 같이 함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7호선 같은 경우에는 태릉부터 시작을 해서 건대라든가 강남구청, 이곳도 역시 7호선도 강남을 관통을 하죠. 그래서 고속터미널까지 이어지는데 그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바로 연장선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 교통의 개발 호재에 같이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양주 신도시를 이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붙는 수식어라고 하면은 이제 초대형 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주 신도시는 정말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회천지구라든가 옥정지구, 용암지구를 아우르는 양주 신도시 전체적인 그런 배후 수요가 너무나도 우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양주 행정타운이라든가 또는 테크노밸리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
증가까지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상주 인구 5만 명 이상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인구 수 20만 명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갖추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부동산의 지가는 같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권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특히나 이곳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목적성을 가지고 집객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몰리면서 이 지역에서 무언가 생활을 하고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목적성을 가지고 모인다는 거죠. 그 목적성, 다목적 상가로서 구성되어 있는 모습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덕계공원 사거리 주변에는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도 조성되어 있고요. 이제 직접적인 배우 수요들이 또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서울 주택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의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은 벗어나 있는 비규제 유형으로서의 투자 그런 메리트도 같이 함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반사 이익을 같이 함께 얻고 있죠. 양주 신도시의 이제 덕계동이라든가 이 지역들은 계속해서 그런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반사이익을 얻는 메리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양한 지역 기반 시설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주 신도시의 장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자, 사업성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목적 상가라고 해서 단순히 내가 상가 투자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생각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고 나는 상가를 통해서 많은 차익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에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내용을 듣고 계실 것 같으신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성이라든가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대거리 그런 사거리의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리트형의 그런 다목적 상가로서의 장점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접근성 또한 유동 인구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업종들을 이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시설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2층까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의 특징적인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병원용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보유한 상가들도 같이 함께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들도 굉장히 좀 큰 추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주변에 많은 학군들, 학세권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몰릴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의 장점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덕산초등학교라든가 덕계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들어오기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주변 대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경쟁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향후 가격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조금 살펴볼게요.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2004년 이제 제곱미터당 이제 16만 원 정도 이제 가격을 형성하던 부분들이 지금 100만 원대를 넘어갔죠. 그래서 7배 이상 상승을 했다. 뭐 미사라든가 또는 다산 신도시도 이렇게 가격들이 신도시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오르지 않았었던, 덜 올랐었던 지역, 바로 서울의 규제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 바로 양주 신도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 앞으로의 집가 상승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상승들을 예상하시면서 상가에 투자할 수 있는, 다목적 상가에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양주 신도시 GTX라든가 7호선 이제 연장선 사업으로 교통 호재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덕계동에 우리 상가를 투자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임차 시설에서 이제 기준 조건, 병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조건들이 충족되느냐도 살펴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 역시 충족이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복도라든가 병원용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져 있는 장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이제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거기 더불어서 상가의 투자의 목적성 그리고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유형으로서의 상업적인 투자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량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저금리 시대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투자처가 옮겨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생각하실 때 단순히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주택 쪽이 규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세금적인 부분을 절세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은퇴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 적극적인 관심과 또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고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